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우주 발사체 1호 상장을 눈앞에 둔 이노스페이스가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약 8조 2,800억 원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그룹 소재 사업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SKC가 자회사인 SK엔펄스와 ISC 합병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계열사 두 곳을 합병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2,8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상승했던 반도체, 자동차 등 시총 상위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직접 물건을 파는 가게를 열면서 최대 수혜주인 카페24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쇼핑 플랫폼이 없어도 유튜브에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이커머스판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연일 강세 이어가던 카페24, 오늘 잠시 조정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 보일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킥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파란불 켜체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약세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이 1%대 밀리는 아쉬운 흐름 가져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조정받나 했었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력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는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미국장이 기침을 하면 국내장은 앓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네네. 코스피 시장 뭐 어김없이 무너지는 모습 가져갔고 그리고 뭐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어서 그쵸. 대응하기 조금 힘들다 느끼고 있는데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장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짜봐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그 여파로 우리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면 코스닥은 어차피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더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적정 주가까지 내려가 있거나 적정 주가보다 더 내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 2779.4포인트만 안 깨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가 2784포인트죠. 그러면 지금 3거래일째 2779.4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으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만 이 자리 위에서 머물러 준다면 코스피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반도체 쪽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 너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게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다 보니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만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상승을 한다면 코스피는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넘어갈 것 같으냐? 상승을 보여주다가 갭을 띄워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2달 이내에 매수하셨다면 모멘텀으로 매수하신 거라면 주가가 고점에 있을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테마의 순환매가 끝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대형주들 위주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주들입니까? 중소형주들 위주의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키 맞추기 한 이후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 지금 다시 움찔움찔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고점에 너무 높은 자리에 물려 계신 게 아니시라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지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도 살펴봤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채셨을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의 HTS의 오색선이 그려진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오색선, 그러니까 이 기법을 통해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정말 잘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와, 나도 그 기법 통해서 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현재 55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오늘 종가가 52만 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제가 요구르트는 남양 거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볼 거고요. 물론 볼 필요 없겠지만 두 번째로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자, 매출액은 좋습니다. 매출액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코로나 때부터 적자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이거 유보율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액만 돌아서 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테마주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음식료 관련주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높은 자리까지 기대 심리는 갖지 마세요. 57만 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 그리고 이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종목은 57만 원 단에서 분할이 아니라 전량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다가 오히려 꺾여지면 57만 원 찍고 여기에서 꺾여지면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차트의 자리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자리는 5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여기까지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45만 원을 적정 주가로 보는 거고 57만 원을
목표가로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을 긋고 난 다음에 한번 늘려볼까요? 어떤 자리인지. 자, 이렇게 늘려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45만 원까지는 최근에 내려온 적이 없었지만 언제? 15년 전에는 이 자리까지 내려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진입해봐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57만 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항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대를 갖는 건 언제? 분기별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로 전환되고 그 다음 분기 때 흑자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집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7만 원에 익절하시고 이 종목을 다시 잡고 싶다면 50만 원 아랫단에서 진입하셔서 동일하게 55만 원 윗단에서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종목을 꾸려 나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57만 원의 익절 전략 그리고 50만 원의 재진입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 있는 기업 분석은 물론이고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재진입을 해야 할지 모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 나도 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4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게 그린이 소스요. 네,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29,700원에 10%예요. 아, 네. 29,700원에 10% 그린 리소스. 이 종목 네네. 반도체 장비 쪽인데 오늘 종가가 23,600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조금 속상하실 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들고 계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잘 했는데 이번에 물렸어요. 다시 한번 살았다 말씀해 몇번 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샀다가 네. 팔았는데 이번에 좀 물렸네요. 아, 이번에 물리신 거면 수익을 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그린 리소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무슨 장비업, 예. 그러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라는 생각, 혹시 손절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 없었어요. 손절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 자, 첫 번째, 22,650원이 최저점이죠. 상장된 이후에. 예. 그런데 지금 23,600원이잖아요. 네. 이 종목 22,600원 이탈되면 주가가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 얼마요?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65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흑자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상장된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죠. 그러면 네. 기업 분석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네. 없습니다. 이것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거. 1분기 때 나왔던 내용이 매출액 41억에 영업이익 6억이 나왔다라는 이 내용밖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어디까지 산정해 보는 게 좋겠느냐? 1,600억 시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로 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내려갈 때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흘러내리면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22,000 얼마? 650원을 이탈할 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거고 두 번째, 프로그램과 외국인 기관의 매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볼 텐데요. 지금 기관이 팔고만 있어요. 주가가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면 기관이 팔지만은 않을 건데 지속적으로 팔고만 있고 외국인 물량을 보니까 뭐 들어오는 흔적들도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 준다면 어느 자리만 넘어가면 되느냐? 이 자리만 넘어가면 돼요. 여기 가격 한번 찍어볼 텐데 이 자리 넘어가면 정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의 가격은 39,850원입니다. 39,850원 다시 잡아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격이 너무 크죠. 매수가 기준으로 39,850원까지 올라가면 수익도 너무 좋겠지만 내려오게 되면 20%가 넘는 손실 구간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22,65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39,850원까지는 끌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릴 건데 어떠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셔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탈하면은 저기를 올라갈 저기는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냐고요? 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차트에 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 지금 현재 주가 가격이 여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고 바닥 잡고 올라올지 모르고 이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려갈 때 만약에 그린 리소스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거나 매출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구간에 와야 외국인들이 매집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매집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물량이 모아지지 않으면 주가를 올리진 않겠죠. 그런데 올릴 때는 분명히 뉴스를 수반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렸을 땐 다시 우리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 구간에서 저항을 받겠죠. 왜? 지금 보면 매물대가 윗단에 있잖아요. 상장되고 물려있는 투자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들이 아래로 집어 던진단 말이죠. 못 버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그 못 버티기 때문에 던지는 그 매도세를 외국인들은 굳이 받아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가격 오면 여기도 매물대가 많은데 내가 이 매물대의 물량을 매수해가지고 씹어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점 이탈 안 하고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면 39,850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남들이 팔 때는 진짜 팔아야 되는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남들이 팔았는데도 이 자리에 안 깨진다라는 건 야, 이거 팔긴 파는데 누가 자꾸 바닥에서 잡는구나, 매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정말 갈 종목이라면 22,650원을 잡아드리겠지만 이 자리보다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지켜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2,000원 이탈 전략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기업 분석은 물론이고요.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팔아야 할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심과 동시에 또 추가적인 궁금한 건 없냐라면서 다 답변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절한 최인성 전문가님께 나도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문자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루닛입니다. 이번 매수가가 61,200원이고요. 지금 현재 비중은 5%로 조금 적은 편이긴 하나 종가로 봤을 때 46,300원이어서 손실폭은 꽤 큰 것 같습니다. 의료 AI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평균 단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하락한다면 정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는 32,650원 정도인데 한번 선을 그어보죠. 32,650원 하나 긋고요. 그다음 그 윗단에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 바로 이 파란색 저항선 가격인데 38,450원이에요. 그래서 38,450원까지 선을 두 개를 그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거 항상 동일한 패턴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면 뭐가 된다?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루닛이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루닛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루닛은 언제나 부대장주의 역할을 했었고 뷰노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의료 AI 관련주죠. 그렇다면 뷰노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흘러야 되는데 자,
뷰노는 뭐가 떴습니까? 메가토르 신호가 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메가토르 신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탈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닛이 뷰노보다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닛은 손절하시지 마시고 끌고 가시는데 루닛의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어디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여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황금색 선인데 얼마냐? 78,850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 78,850원을 잡아 놓고요. 하지만 우리가 78,850원까지 올라가는 그 동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이고 3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 정배열 추세인데 이 정배열 추세가 역배열로 꺾이기 전에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이 또 이슈가 있었습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 툴젠이 있었죠.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의료 AI 쪽입니다. 로봇의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고 AI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하락한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AI는 결국에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루닛은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다? 담력 테스트 중이라는 겁니다.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적정 주가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38,450원까지 내려온다? 더 사시면 됩니다. 5%더 사시면 돼요. 그런데 더 내려온다? 32,000원단에서 5%더 사셔도 됩니다. 그럼 비중이 총 15%가 되시겠죠? 그 상태로 주가가 올라갈 때 야금야금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 익절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익절 자리가 어디다? 이미 들고 계신 61,200원 윗단에서 익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38,450원, 32,000원에서 매수한 물량은 그만큼 수익이 나오고 처음 가지고 있었던 5% 비중은 어디까지 끌고 간다? 78,850원 넘어갈 수 있을지 보자라는 거죠. 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뷰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78,850원 단에 또 오면 여기에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고통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파, 2파, 3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익절을 끝내고 주가가 눌릴 때 재진입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를 78,850원이니 저라면 78,000원 그 아래인 77,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진입하시는 거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77,900원의 매도 전략자 주셨고요. 38,450원이면 추가 매수하라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핑크색 선은요,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다라는 힌트까지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토르 기법 통해서 알 수 있는 오색 선 HTS에 그릴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입니다. SP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 매수가가 지금 현재 17,000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오늘 종가가 15,690원입니다. 조금 약손실 구간에 있으신 것 같은데 대신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이 많으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SP소프트 상장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화가 나는 게 상장된 지 2년 아니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래한 지 거래 일수가 600일이 넘었는지만 보세요. 안 넘은 종목은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17,000원 단이라는 건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 내려오면 여기서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50%가 넘는 손절 가격 구간인데 안 되시겠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SP소프트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AI 관련입니다. 그런데 AI라는 내용 빼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인데 기업 분석 보면 어떻습니까? 매출액 300억,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48억. 그러면 대략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 적정 주가가 지금 이 정도 가격 구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급가치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10,000원대 종목인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물량이 10,000주 이상 거래되질 않아요. 잘. 그 말인즉 이 종목 조만간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뭐가 된다? 이거죠. 지금 매물대가 17,000원 바로 아래 구간에서 가장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자리가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가격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는 주가가 내려오면 누군가 물량을 계속 받아낼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내는 물량은 누구다? 이 자리에서 매집했던 그 투자자들이겠죠. 하지만 이들이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고 이탈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도가 이어질 때 정말 이탈해서는 안 되는 가격,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긁어서 이 자리에서 저점이 나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얼마? 14,000원이죠. 자, 그러면 14,000원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 손절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를 어디로 산정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25,000원 정도.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렇게 큰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큰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끝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14,000원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25,000원에서 물량을 절반만 덜어내시는 거예요. 절반만 덜어내시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선만 잘 지켜주세요.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더 큰 손해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네, 14,000원이 이탈됐을 때는 손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25,000원이 됐을 때는 절반 매도해 주시면 된다라는 전략자 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기업 분석은 물론이고요. 오색선을 통해서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모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LIG 넥스원이고요. 오늘 이 종목 매수가 19만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지금 20만 6,500원입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이 종목 방산 대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LIG 넥스원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주가가 눌린다면 내려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첫 번째로 잡아놔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왜냐? 19만 원을 이탈하려 할 때, 19만 원을 위협하려 할 때 나는 본전에서는 나와야 되겠죠. 본전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LIG 넥스원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13만 500원. 왜? 상장됐을 때가 아니라 언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은 가격 구간이죠. 그리고 주가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진통을 받았던 자리니 올라갔던 그 물량 눌린다면 여기까지 눌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LIG 넥스원을 비중을 20%가 아니라 10%만 들고 있었다면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짧은 호흡으로 수익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짧은 호흡에서 꼭 지키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요. 20일 이동평균선만 보세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물대가 놀고 있다는 건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지만 최근에 LIG 넥스원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좋습니다.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는 박스피죠. 한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아무리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가 있어도 주가는 눌렸다가 갈 수 있다는 거 이 점만 명심하시면서 내 본전에서 익절하셔도 괜찮겠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큰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지만 본전보다 차라리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자리까지 지켜보시면서 손절선을 잡아 놓으시고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익절하셔도 좋지만 그리고 19만 원 손절선 잡고 전략 잘 짜주셔라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기술 네, 그리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30원에요. 네. 100%예요. 아, 네. 100%이시군요. 정말 비중이 엄청나십니다. 2,330원인데 오늘 다행히도 종가가 2,235원입니다. 아주 약손실 구간에 있긴 한데 비중이 100%여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00%나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며칠 전에 이것이 괜찮다고 네, 해갖고 50%를 샀어요. 네, 50%를 샀는데 내려가더라고요. 네, 제가 주식 초보거든요, 지금. 네, 네. 내려가길래 내려가면 좀 더 사도 되겠구나 하고 그냥 또 50% 사버렸죠. 그럼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며칠 전에요. 그런데 우리 기술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지금 고점 가격 구간이에요. 박스권인데 잘 안 그어지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그어놓고 보면 2,330원이라는 가격이 과거에도 저항을 받고 눌렸던 자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눌리면 주가는 내려온다인데 어디까지 내려온다?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셨으면 500만 원까지 내려가는 자리까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가총액이 3,500억입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 먼저 볼게요. 지금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치는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최근 분기의 실적이 적자로 나왔어요. 이 말인 즉 흑자가 나와도 모자를 판에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 올해 이번 분기에는 못 올라가겠구나라는 내용이 지배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기술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네, 원전 관련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 혹시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다른 코멘트 주신 건 있으셨을까요? 자기가 이거 하고 있다고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괜찮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자, 우리 기술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업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 대한민국 사람들, 주식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정부의 발표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거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예. 예. 싸우다 보면 한쪽에서는 이거 하겠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원전 이제 안에 신재생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대립구도가 가면 결국에는 정부 정책 발표가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고 오히려 투매가 나오는 거죠. 왜? 우리 기술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아래예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 주가가 올라갔는데 얘 만약에 여기서 이탈되면 나 익절해야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물량을 받아주고만 있는 거예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기술, 최근에 외국인이 팔고 있는 물량과 사고 있는 물량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60만 주를 샀는데 70만 주를 팔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0만 주를 팔았는데 40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300만 주 가까이 팔았는데 140만 주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말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위로 사고 주가 끌어올리고 아래로 던지면서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간다? 여기까지.
1,300원 아랫단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적정 주가를 잡아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종목이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여기까지만 잡아보죠. 너무 많이 말고요. 2,0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2,000원까지. 2,000원이라는 가격은 주식 용어로 딱 떨어지는 가격, 라운드 피겨라고 불러요. 그런데 네. 2,000원의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라는 건 1,000원 단으로 내려간다라는 앞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2,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2,000원을 이탈한다라는 건 이때부터 투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매도세의 행렬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손실폭이 너무 커지시죠. 2,000원에서만 매도를 해도 손실이 15% 정도 나오실 텐데 그 이상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 대응이 안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을 만약에 다시 손절하고 잡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잡으시는 거예요. 적정 주가 가격. 여기 가격 구간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만 찍어봤을 때 1,400원 아랫단이 나오죠. 그래서 1,400원대에서 매수해서 2,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은 구사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 고점이다라는 것, 그리고 고점에 있지만 최근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바이어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니 기대 심리는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으니 조만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지만 2,00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 기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에 330원가량 되는 금액의 손실을 보신 걸 1,400원에서 진입하셔서 2,000원에서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해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중은 절대로 100%로 진입하지 마시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0원이 왔을 때 매도 전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팔아야 할지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색선 HTS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하단 참고하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히든 종목까지 공개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 끝에 골라오신 히든 종목 공개된다고 합니다.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각별한 사이 LG, 반도체 관련주이자 LED와 LCD 관련주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네, 각별한 사이 LG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너무 궁금하지만 네. 그 전에 사실 더 궁금한 게 파란 선은 매도 전략 그리고 핑크 선은 매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아, 그래요? 보고 계시네요. 네. 잘 방송을 보고 계신 네. 걸로 알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HTS에 이 선들을 표시는 하셔야겠죠. 그러면 표시를 해놨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된다? 핑크색 지지선이 쭉 누워있는 종목들 말고 누워있다가 튀어 올라간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을 잡자라는 거죠. 그러면 잡았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어디로 잡는다? 매도 자리겠죠. 파란색 저항선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수익을 내는 식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 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은 말이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폭으로 올라가더라도 급락이 나오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급락이 나왔을 때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주가가 마냥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수 상황이 안 좋아서 정말 많은 큰 폭으로 내려앉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기만 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종목이 1,000원 아래로 내려갈까요? 막 800원, 700원까지만 내려갈까요?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갔으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내려가는 자리가 뭐다? 핑크색 지지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갈 때 익절하셔도 되겠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간다면 이때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을 얼마씩? 마이너스 10% 이탈할 때 동일 비중 추가 매수. 그렇죠?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비중을 높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목별로 변동성에 따라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자리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그 다음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 있는데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주신다면 해당 구간 가격 구간은 다르죠. 핑크색 지지선이 문제가 아니라 메가토르 신호가 떴잖아요. 그 말인 즉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10% 빠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 비중 추가 매수. 그 다음 추가 매수하자마자 위로 쏜다라는 것.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고점에 이런 자리에 물리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이것만 안 해도 우리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이죠. 항상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지지선을 이탈을 안 해요. 그러면 큰 폭의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진입해가지고 주가가 이탈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탈돼서 보통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 구간에 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얘기해요. 이 자리까지 눌릴 수 있다. 왜? 처음 상승을 보여줄 때 저항받았던 가격 구간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익절하셔야 되는데 이미 평균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추가 매수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비중이 적당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점에 잡아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비중을 실으시면 손절밖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 화승 RNA입니다.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져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신생기업인 바이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동사의 지배주주가 화승 코퍼레이션으로 함께 부각된 적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애플이 애플카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눌려야 정상인 종목인데 우리는 이미 뭐 한다? 적당한 가격인 저점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메가토르 자리에서 포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핑크색 지지선이 메가토르 자리와 같은 날 올라와 주면서 이 자리를 지지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가잖아요. 핑크색 지지선 올라온 자리죠. 그리고 메가토르 신호 온 자리죠. 그럼 여기서 매수했는데 나 뭐 하면 돼요? 내려오면 10% 내려오면 나 거기서 추가 매수할 거야 기다리고 있었더니 뭐 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상한가를 갔는데 파란색 저항선 한 틱 부족해요. 그 다음날 갭 뜰 때가 익절 자리 아닙니까? 어려우신가요? 한 종목 더 보죠. 자, 두 번째 고려시멘트입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고 고려시멘트에는 뭐가 있느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명을 변경합니다. 강동 CNL로. 그리고 유상증자인데 우리가 가장 안 좋아하는 유상증자.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유상증자인데 그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증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제3자 배정의 대상자가 누구냐?
강동아스콘, 미래, 강동레미콘, 강동콘크리트, 강동, 고려레미콘, 대버레미콘 다 뭡니까? 고려시멘트가 어느 그룹이에요? 강동그룹 계열사죠. 다 강동그룹 계열의 비상장사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비상장사에서 돈을 끌어오는데 운영자금으로 쓰던 뭘 하던 상관이 없죠. 자기 집 살림 가져다 쓰겠다는데 손해보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비상장사라 투자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돈을 올려서 유보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 한 가지 더. 태영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블루원 디아너스 CC를 3,500억 원에 누가 인수했다? 강동그룹이 올해 4월에 2달 전에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디아너스뿐만이 아니라 블루원 리조트까지 강동그룹이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멘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레저를 넣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시멘트, 레미콘과 재건축까지만 들어가 있는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해서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 메가토르 신호가 떴는데 이번엔 내려왔네요. 핑크색 지지선이. 하지만 메가토르 신호가 떴지 않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꺾일 때 매수 안 하죠. 그런데 메가토르 신호가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10% 내려오면 추가 매수한다. 역시나 추가 매수할 자리 안 주고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익절 자리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한 번에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뭐 하면 됩니까? 내 본전까지만 위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자리에 오면 우리가 포지션을 바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익절 자리 드리는 거 카페24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일 이동평균선 올라와주고 있고 이미 수익 구간에 있으니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되는지 우선적으로 보자. 그런데 지지가 되지 않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온다면 이 자리에서 무슨 자리입니까? 저항을 받았던 가격 구간이죠. 이 자리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 왜?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1,450원이라는 저점이 찍힌 게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때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종목은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간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아도 앞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더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고려시멘트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5글자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텔레칩스, 그리고 LG, 그리고 애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어떤 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언급을 드렸었죠. 텔레칩스의 지분 286억을 가지고 있으며 LG와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와 LED, LCD 관련주인데 반도체 플러스 LED, LCD입니다. 같은 쪽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는 토르 신호가 떴기 때문도 있지만 이거 뭡니까? 갑작스럽게 21만 주가 들어왔어요. 외국계 합계로는 40만 주가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왜 살까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샀으면 익절하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가 어딥니까? 마찬가지. 저점 찍은 건 언제예요? 작년 1월 3일이죠.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점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올린다. 근데 올릴 때 300일 이동평균선 아직까지 역배열 추세이고 파란색 저항선 올라왔으니 목표가는 적당하게 어디까지만 일단 잡아보자. 파란색 저항선까지. 얼마 안 되죠? 10% 좀 안 되는 가격 구간인데 분할 익절 하시고 남은 물량 더 크게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토르 기법과 리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 이용해서 발견했던 고려시멘트 상승률 42%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이 정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홀로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대응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HTS의 오색선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HTS에서 받아갈 수 있는 오색선 받아갈 수 있는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